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입니다. 자, 오늘은 3월 8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금요경마 오늘 시행을 했는데요,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일단 좋았던 건 첫 경주를 복승 16배 주력으로 잡으면서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경주도 주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6.7배. 오늘 적중한 5경주가 모두 주력이에요. 모두 주력입니다. 제가 쌍복으로 또 하나 승부처 6경주죠. 6경주 승부처에서 쌍복으로 1, 2, 그건 지금 적중해서 빠져 있습니다. 쌍복 1, 2까지 잡아들었고, 그 배당도 얼마 안되고 방어막건이기 때문에 24배를 주력으로 잡았고, 제주에서도 16배를 주력으로 잡았고, 부산과 제주에서 각각 괜찮은 배당 주력 적중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적중이 괜찮게 나와줬고요. 시작과 끝을 또 주력으로 다 잡았고, 5개 경주 모두 주력 적중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메인이 조금 아쉬웠던 게 늦게 올라왔어요. 1, 3착 마무리가 되고 말았는데 초중반에 너무 여유를 부렸습니다. 딱 직전하고 똑같이 탔어요. 근데 제가 녹음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한 템포 빠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편성이 조금 강해졌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3착 갖다 대고 말았습니다. 배당도 좋았는데요, 물론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 메인이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올라왔더라면 충분히 거의 잡을 수 있었거든요. 종반 탄력 거기서 한 10m도 아니에요. 한 5m만 더 갔어도 무조건 잡는 탄력이죠. 좀 아쉬움 있는 말물이었습니다. 자, 아쉬움을 접고 토요경마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9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을 준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토요경마 흐름은 지난주에 아주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그런 흐름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축마가 서 있는 레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축마가 좀 불안한 레이스를 이제 주로 승부로 잡은 경주가 많이 있는데, 축이 서 있는 레이스가 지난주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좀 더 나은 성적을 한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나이스 위너, 압도적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이에요.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외곽에 있는 예스엔젤 쪽인데, 예스엔젤도 나쁘진 않습니다. 발이 빨라요.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상위군 예스마담하고 병합을 하면서 보여준 스피드, 탄력, 또 길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정도라면 충분히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일직선으로 뛴다면 예스엔젤이 우승도 가능할 정도의 경주력인데, 문제는 1200 이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코너 외곽에서
코너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점, 그게 예스엔젤로서는 좀 고민거리다 라는 판단이에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앞선 공략했다가 무너졌고, 데뷔전도 앞선 공략했다가 무너진 마필이에요. 순발력과 스피드는 나름 6등급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제 스태미나예요.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상위군 상대로도 제법 길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 코너링,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미덥지 못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대의 인기마 용암 기쁨, 너무 늦게 올라와요. 너무 늦게 올라옵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주로오름이 뭐 거의 정상으로 보면 되는데, 정상에서 약간 가벼운 쪽이에요.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절대적인 강세, 초강세, 아주 가벼운 주로, 이건 아니지만은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 유리하거든요. 용암 기쁨이 1300도 아니고 1200인데 1200에서 과연 올라올 수 있겠느냐?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자, 인기마 이두가 불안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11번 예스엔젤, 6번 용암기쁨 두 마필 다 상태 좋아요. 그럼 좋습니다. 6은 너무 늦게 올라오는 게 단점이고, 11번 예스엔젤은 코너링을 극복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점에서 브라운 슈거, 타이거 K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달빛 그림자 인기를 좀 모을 마필이죠. 머니포 시즌까지 요런 마필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강축, 후차권 인기몰 11번과 6번이 불안합니다. 2번, 3번, 4번, 9번, 이 4두를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새벽 훈련 시에 가능성 있는 그림을 보인 마필들입니다. 배당마도 있고 인기를 좀 모을 마필도 있고, 적절하게 엮어서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경주 현장에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뭐 전개를 좀 더 면밀하게 풀어보고 그 전개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할 경주를 판단됩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슬츠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스태미나는 조금 약점이 있고, 그리폰, 태기상 킹 두 마필 다 힘의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아주 느린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경주를 주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스위치 파워, 학산 프린스 또는 불의 세계, 배당이 나와준다면 이런 마필들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승부로 한번 노렸던 마필이 재출격하는 경주거든요. 그 마필을 노리고 현장 추천 경주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 오늘 부산 4경주죠. 부산 4경주에서 제가 지난번에 메인으로 노렸던 마필 8번마 시원하게 머리치고 들어왔습니다. 주력으로 58 주력으로 잡아드렸어요. 58로 들어왔죠. 이 레이스가. 자, 지난번에 노렸던 마필들이 한 템포 느리게 입상하는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거론해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좀 아쉽죠. 딱 처음 노렸을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배당도 더 좋고. 사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그름을 좀 노출했기 때문에 오늘 환수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58 주력 막건이 짭짤한 배당 형성되었기 때문에 승부 주력이었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레이스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지난번에 그름 노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름 노출이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와도 이 마필은 화끈한 한 수를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분명히 훈련 때 그름은 매력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현장 선택으로 한번 노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마필들 가운데 축 세우고 어설픈 인기만 정리하고 복병권도 싹 정리해서 최대한 압축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난타전입니다. 벽송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습니까?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선행했거든요. 외곽입니다만 그야말로 붙들고 선행하다시피 했어요. 별다른 취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스스로 끌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행에 나섰어요. 외곽입니다만 힘 별로 안 쓰고 선행했는데 직선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선입으로 이렇게 뛴 그름이 있긴 합니다. 이날 편성이 뭐 이경주나 이경주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흐름이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순발력, 스피드, 끈기 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다 괜찮다. 딱 하나 스피드는 순발력 뭐 평균 이상, 스피드 수준급, 스태미나는 뭐 평균에서 평균 이상, 요 정도 지금 수준의 마필이란 말이에요. 스타트도 약점이 좀 있고 뒤도 약점이 좀 있습니다. 출발하면서 벽송이 좀 갇혀버린다면 뚫고 나오면서 힘을 좀 써야 될 거예요. 뭐 직접 이런 경주처럼 차분하게 선입작전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벽송이 직선주로 해서 그렇게 폭발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정도의 마필이 되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에요. 그렇게 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마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인기 1위가 나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지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3번이나 사이즈는 1번이거든요. 미스 콩코드. 물론 미스 콩코드는 56이라는 좀 과중한 중량을 달았기 때문에 사이즈와는 별개로 사이즈는 뭐 두 마필 비교하면 당연 미스 콩코드인데 부담 중량 때문에 이쪽으로 뭐 밀릴 수 있다 손 칩니다. 그리고 3번 히어로 질주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분명 앞서요. 근데 이 등짝이 불안해서 인기 순위가 2번보다 좀 밀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김성현 기수가 감량 이점을 경우에 따라서 뭐 매번 살려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말이 그렇게 잘 타는 기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스는 게이트 이탈해서 벽송보다 히어로 질주가 빠르기 때문에 쑥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초반에 자리를 잡아버린다면 벽송이 여기서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 힘쓰고 뚫고 나오려고 힘쓰고 이런 전개가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경주가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 뿐만 아니라 원평 광야 있죠.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대승마 있죠. 뭐 어마어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급의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9번 빠르고 10번도 순발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우글우글 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벽송을 공략권 뒤로 좀 약하게 보고 싶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뭐 김성현 기수라 하더라도 히어로 질주가, 미스 콩코드는 56은 솔직히 좀 무거워요. 56은 좀 무겁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히어로 질주나 엑설런트 마타, 이용호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9번 엑설런트 마타나 히어로 질주가 선입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좀 더 매력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벽송보다는. 환수도 그렇고요. 마필의 사이즈에서도 저는 오히려 3번이나 9번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배당이 나와준다면 종반 한 발 쓸 수 있는 듀링 스카이나 제라킨, 이 두 마필이 배당을 한번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인기를 모을 데스티노도 충분히 이번 경주 입상을 노려볼만 하죠. 데뷔전 우승을 거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선임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초반에 외곽을 너무 두텁게 돌지만 않는다면 데스티노의 기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입상권 도전을 노려볼만 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2번 벽송보다는 3번, 9번 또는 11번, 이 3두를 좀 주목해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1, 2번은 좀 뒤로 돌려버리고요. 6번, 8번 여기서 한번 엮어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벽송 매력없다, 미스 콩코드 부담 중량이 좀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라면은 김성현 기수가 감량 이점만 잘 살려준다면, 또는 엑설런트 만타가 너무 배가 크게 돌지만 않는다면 저는 3번이나 9번이 좀 더 안정적인 충마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4라운드 넘어갑니다. 5등급 17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일단 훈련 시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인기 상강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지금 인기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제가 노린 마필이. 그래서 이거 괜찮다, 환수가 나와 주겠구나, 우수마를 놓고, 훈련 수마를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략 대상도 마필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사이즈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 사이즈가 좋은 마필인데 역시 인기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놓고 때릴 마필 그리고 공략 대상까지 지금 인기 순위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주력 막근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기 마필들이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만 역시 불안 요인을 하나씩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설픈 마필 꺾어드리고 잘라드리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마 한두는 조금 내용도 좀 약하게 나온 마필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까지도 한번 자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클립스 킹 57로 부담 중량이 확 올라갔습니다만 최근 기세라면은 뭐 거칠 것이 없죠. 인정합니다. 57도 인정. 후차권도 엘도라도 놀부가 유력한 경주예요. 이 두 마필 일단 두 마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 세력도 백룡을 좀 강하게 보는 상황인데 백룡이 또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자 제가 보는 세게 보는 마필이 다 인기가 좋다. 복병권들만 한번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이 좀 나와줄 만한 마필 썬더호스, 퍼지킹, 나머지 도전 세력 올해 다 함께나 또는 성은 크라운이나 이런 마필들은 인기를 좀 모을 마필들이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죠. 큰 배당이 나온다면 4번이나 7번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두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실어드릴 두 번째 승부처. 외곽에 있는 삼두가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사라몬드가 58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좋아도 58인데 그냥 쑥 자멸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긴 합니다. 이 마필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래서 사라몬드가 58 달고도 직선주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림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략에 메리트가 있는 마필인가? 공략 메리트가 있는 마필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없다 라는 결론이에요. 사라몬드는 좀 덜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선두권 난타전 사이즈 비교 쉽지 않고 역시 관건은 훈련 우수 마필이에요. 사이즈 좋고 훈련도 좋은 마필이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이한 레이스입니다. 기수와의 호흡이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판단.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에요. 그 마필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7라운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자 그래프는 딱 3파전이죠. 3파전인데 여기서 한두를 지우면 정말 깔끔한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공략. 자 이번 경주는 딱 여기서 한두 지우고 복병권에서 한두 끼워서 인기맛 두 마필과 도전 세력 한두 엮어서 정리합니다. 때리고 받치고 끝. 깔끔한 승부가 가능한 경주다 라는 판단입니다. 인기권에서
한도 잘라내고 도전권에서 사연 있는 마필 넣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멍수 많이 필요 없는 승부처입니다. 8라운드입니다. 3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최근 기세가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라운티모스, 학산마초, 하누리, 거센, 강호. 마명을 좀 빨리 부르면 꼭 제 이름 같아서 상당히 정이 가는 마필인데요. 의지 강력합니다. 의지는 강력한데 사이즈는 거센, 강호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6번과 5번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안쪽에 있는 1, 2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이 두 마필의 기세가 최근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섀도우헌터예요. 최근 띄워준 경주력만큼은 이 두 마필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이동화 기수가 고삐를 잡았던 경주, 전전 경주죠. 전적표 한번 볼까요? 아마 전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못 찾는 거야. 학산마초, 라운티모스 이 경주네요. 그렇죠. 전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있었을 때. 이날 그야말로 뭐 믿고 한방 때려들었던 경주입니다. 그만큼 섀도우헌터라는 마필에 대한 능력에 자신이 있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와주는 모습, 상당히 좋은 경주력이었어요. 직전 경주 김성현 기수가 이 마필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냥 앞에 붙여놓고 허덕대기 바빴습니다. 근데 뭐 오버페이스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 경주의 코너 타임을 분석해보면은 4코너 54초대 4코너 54초대 오히려 이날 페이스가 3코너까지는 더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여유가 있었고요. 김성현 기수는 전혀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련한 기수와 신인 기수와의 어떤 제갈 물리는 거, 주먹이라 그러죠. 주먹을 쓰는 거, 이거 주먹 쓴다 그래요. 제갈을 활용하는 거. 이 주먹을 쓰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경주말을 좀 더 깔끔하게 몰아가는 방법, 같은 페이스로 몰고 가면서도 오히려 힘 소비가 더 많은 그런 전개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김성현 기수, 제가 기성수는 정말 아직까지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량이점을 살려는 줍니다만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 경주 섀도우헌터를 축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사이즈는 이날 뛴 걸음을 지금 뭐 앞에 있는 마필들, 지금 이 걸음을 따라올 마필은 이번 경주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으로 놓을 수 없다는 점. 자, 결국은 최근 기세가 좋은 거센 강호가 약간 고개가 높은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목놀림이 좋아요. 이 단점을 좋은 목놀림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체형에 맞는 주폭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뻣뻣하면은 이 마필의 성장세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고개가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잘 나와주고 목놀림이 좋으니까
앞다리 쭉 뻗어줄 때 고개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폭이 최대한 나와주는 거죠. 목놀림을 활용해서 단점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센 강호.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은 뭐 그야말로 퍼펙트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하기 때문에 전기에 따른 변수도 크지 않고, 또 하이페이스를 소화하는 능력도 좋고, 그래서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한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거센 강호만큼의 강한 임팩트는 아닙니다만 역시 상당히 좋은 타임과 여유 있는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라운티머스는 학산 마초도 그에 못지 않은데, 원체 두 마필이 좋다 보니 이 두 마필이 살짝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라운티머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안쪽에서 좀 살짝 묻히지 않을까, 전개가, 초반 전개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학산 마초도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이날도 스타트는 좀 느렸습니다만 안쪽으로 진로가 뚫렸습니다. 밀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이런 여건이 나와준다면 직선주로 싸움에서는 어떤 마필에게도, 이번 경주 어떤 마필에게도 밀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직전처럼 이렇게 내측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항상 그런 공간과 시간이 나와주지는 않는다는 점, 그런 우연을 또 기대하고 학산마초를 강하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3파전 6번, 5번, 9번 여기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도전 세력 한두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뭐 4번 쾌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과중합니다만 이 3번 세네타운은 사이즈가 좋은 마필입니다. 능력에서 위에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58을 극복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 659 외에 변수가 있다면 요 두 마필 정도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두가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상당한 하이페이스가 예상되는 경주고요. 상당한 하이페이스가 예상됩니다. 선두권이 난타전이에요. (1200인데요) 4코너를 41초대에 주파하는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거든요. 41초대면 42초대가 돼도 빠르다. 43초면은 뭐 적당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에서 약간 빠른 수준. 43초 초반과 후반 빠르고 적절하고, 42초대 넘어가면 빠른 수준, 전체적으로 빠른 전개예요. 근데 41초대가 나오면은 그야말로 하이페이스거든요. 직선줄에서 경주마들이 힘을 쓰기 어려울 정도의 하이페이스. 근데 이 41초대를 뽑아내는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번 경주가 난타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코디 4코너 41초대 나오죠. 4코너 41초대 나옵니다. 건조주로에서도 나와요. 다섯 뭐 양호한 주로입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코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아침 동자도 41초대를 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부담 중량의 어떤 여부가 있겠습니다만 이날도 58을 달고 이런 하이페이스를 소화를 했어요. 57을 달고 하이페이스 소화하고 버텨내는 거는 여기는 퍼지고 말았습니다만 아침 동자도 이런 경주 보면 엄청 센 말입니다. 시크릿 삭스 역시 41초대를 직전 끊었어요. 좀 몰고 나왔죠. 무리한 질주 아닌가 라고 지켜봤는데 직선에서 버티더라고요. 이 마필은 데뷔전도 바로 41초대를 끊었던 마필입니다. 관악산 스톰은 데뷔전에서 40초대를 끊었어요. 41초대가 아니라. 그리고 이 대상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41초대가 나왔네요. 데뷔전에서 40초 9가 나왔어요. 물론 뭐 41초대에 근접해서 40초 후반입니다만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끌고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이렇듯 이번 경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선두권에서 살아남을 마필이 누가 될 것인가? 재밌는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탑티어 인정합니다. 탑티어 사이즈 인정하고 갑니다. 탑티어 인정하고 그리고 이 베이스는 사이즈 정말 좋은 관리마가 출격합니다. 또 한 템포 빠른 추천이 아닌가 살짝 우려는 됩니다. 근데 이 마필 다음에 추천드리면요 배당 없어요. 다음에 추천드리면 배당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메인에서 3번 1번 추천드렸을 때 이 3번을 마명이 지금 살짝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즘 마명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글로벌 리던가 어쨌든 이 3번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게 훈련 때 흐름이 뻔히 좋아졌는데 보여준 게 없다고 한번 지켜보고 추천하면은 이 다음에 배당 없는 거예요. 이날 3차 왔잖아요. 이 다음에 배당이 있겠습니까? 이날은 이 3일 막건이 47배인가 나왔어요. 복성식 배당이.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때 왔더라면 이걸 주력으로 제가 잡아드릴 수 있었죠. 이 배당을. 근데 이제 3차가 왔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배당 확 떨어지는 거죠. 인기만 되는 거예요. 요런 수순이에요. 노려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목하지 않을 때 남들이. 이번 경주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 때려 먹고 한 템포 빠르더라도 일단 노리고 들어갑니다. 라스트 식경주로 갑니다. 2등급 20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하이그랜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별나라 질주. 지난번에 짭짤한 배당을 안겨줬던 마필 고맙긴 합니다. 박태종 기수 이 마필 몰고 정말 열심히 타주면서 짭짤한 배당을 잡아냈어요. 이번엔 좀 덜 보고 싶네요. 이번엔 좀 덜 보고 싶습니다. 상태가 직전보다 나아진 건 없고 부담 중량은 올라갔고 상대 마필들 가운데 상태 올라온 마필들이 많고 뭐 상태가 다운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직전보다는 조금씩 미세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별나라일 줄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이그랜드도 57.5면은 축으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그냥 딱 이것만 보고 훈련 과정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마필
열심히 했습니다. 요마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역력하게 읽을 수 있는 고마필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서울 10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요경마도 뭐 제주 두 번의 좋은 적중이 나왔죠. 주력으로 좀 더 적중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한 2경주 정도 더 있었는데 정말 말을 좀 이상하게 타더라고요. 제주도 말 이상하게 탈 때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제주에서 좋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고 좋은 적중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서울과 제주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